안녕하세요. 늘봉 강사를 위한 아동 정신질환의 이해 및 접근을 주제로 늘봉 강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의하게 된 경동대 간호대학의 강균영 교수입니다. 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목차는 성장 발달의 이해, 2차 시는 놀이를 통한 아동의 마음의 이해, 3차 시는 아동 정신질환의 이해 및 접근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총 3차 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교육의 목적은 늘봉 강사 선생님들께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놀이 안에서 아동의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초기 대응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단순한 지도 대상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신호로 인식하고 예방적,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노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이런 성장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장 발달해 나가면서 연속적으로 때로는 상승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 발달해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발달을 왜 알아야 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동의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반항, 그리고 또래 갈등, 감정의 기복 등은 때로는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의 이해를 통해서 연령의 적절한 어떤 발달의 지연 또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따르지만 속도와 방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 개인의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정서, 행동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장 발달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성장이라고 한다면 세포 전체 혹은 일부분의 크기와 무게의 증가로 나타나고요. 어떤 계측치로 측정이 가능한 외상적이고 양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즉 성장은요, 외부 자극 없이도 일어나는 게 성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습니다. 자, 이제 발달입니다. 발달은 생애 주기 동안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와 확장이고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더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고 변화함으로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달에는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이러한 부분도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인데요. 성숙은 신경 생리학적인 성장의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하고 연령의 증가로 인한 행동의 변화로 생각, 적응성,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섬세하고 세부적인 단계의 과정을 완수함으로써 생기는 기능 또는 기술의 증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학습을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러한 성장과 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자원들이 된다라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발달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성장 발달이라고 한다면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그리고 심리, 사회적, 종교적, 영적인 변화를 총칭하는 것을 성장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발달은 상호 밀접하고요. 역동적인 상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 최대의 잠재력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성장 발달이다라는 이러한 개념 정도는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발달에 그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성장 발달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요인들이 어떤 단독적으로 한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태내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출생 후의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자라든지 내분비, 성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고요. 태내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인부의 건강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출생 후의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영양 상태, 건강 상태, 정서 상태, 대인관계, 경제 상태, 사회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출생 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대상군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적인 영향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영향들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행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성장 발달 이론에는 많은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는데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도 있고요. 에릭슨의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볼비아 에인스웨어의 애착 이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파울러의 영성 발달 이론 등 많은 이론들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께 에릭슨의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될 학령기 아동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성장 발달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론가인데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 발달 과업이 있고요. 이 발달 과업을 단계마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 다음 단계로 무난하게 인간은 성장하고 발달해 나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요,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덕목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될 갈등,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그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강점을 이루게 된다. 그거를 덕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제 선생님들께 에릭슨의 8단계 중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될 학령기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선생님들께서 만나는 저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년 전기, 유치원 세대에서 이 학령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따라서 학년 정기에서부터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년 정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년 정기 때 이루어야 될 발달 과업은 주도성 대 죄책감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야 될 주도성을 획득을 했다면 이루어지는 덕목은 목적이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되는 학생들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학년 정기에서 학령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학년 정기의 특성들도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자, 학년 정기 때는 주도성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자 어떤 노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활동, 호기심의 발달이 주변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나 아니면 조카라든지 이 아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은 단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신체적인 자유가 주어지고요.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얼마나 만족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성이 획득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이 시기의 아동들은 모든 것이 궁금할 거예요. 왜 하늘은 파랄까요? 나뭇잎은 왜 떨어질까요? 등처럼 아주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 어떻게 충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도성이 획득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려는 능력이 주도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는요, 친구와 놀이를 통해서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놀이 중심으로 해서 늘봉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늘봉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이 놀이 과정도 또한 아이들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놀이 속에서 자신의 욕구가 부모나 놀이에서 좌절이 된다면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경쟁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하는 만들기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주도성을 획득을 했다면 덕목으로는 목적이라는 강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목적이라고 하면 실패를 넘어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고자 함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역할들을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 안에서도 함께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령기입니다. 학령기는 6살에서 12살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령기 때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으로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주어진 일을 완성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주변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학년 정기와는 달리 학령기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규칙적인 수업 시간이 있고요. 쉬는 시간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 계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주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은 규범을 배우게 되고 규칙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근면성을 성취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출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잘했다 라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나 과제를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도 어떻게 해요? 나를 칭찬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도 나의 부모님도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게 근면성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 중에 아이의 근면성을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교사로서의 역할은 아이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의 요소가 근면성을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이 시기에 근면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열등감도 경험을 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타인으로부터 존경이나 인정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옆집 친구는 1등을 했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비교를 한다라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했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아이는 열등감을 경험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생활, 놀이가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이라든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러한 근면성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근면성이 획득이 된다면 유능감이라는 덕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유능감은 자신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과제라든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유능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기의 학령기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신체적, 운동적, 감각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령기의 신체 발달은 비교적 완만하게 발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체 체계가 인정되는 안정이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체 성숙은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11살에서 12세경에 이르게 된다면 여아가 신체적 성숙이 더 이제 우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1세에서 12세경의 여아는요, 신체적 성숙이 우세한데 그 이유는 여아가 신체적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사춘기가 2년 정도 좀 더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남자가 좀 더 성숙이 빠르지만 11에서 12세가 되면 여아가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경계의 발달은요, 12세경에 뇌 중량의 95% 정도가 성인의 뇌 중량일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의 발달입니다. 근육신경계의 어떤 정년화로 인해서 운동 기술이 좀 정교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에는 달리기라든지 뛰기, 균형 잡기, 던지기 등을 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7세경에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던지기라든지 바퀴 등의 기술 습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신발끈도 본인 스스로 묶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8세경에는요, 운동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세련되고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9세경에는 경쟁적인 집단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고, 10세에서 12세경에는 근육의 조절이라든지 기술이 발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운영하게 될 늘본 프로그램은요, 이러한 아동들의 신체적이고 어떤 운동 발달의 기능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점을 숙지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감각 발달과 심리성 발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각 발달에서는요, 이 시기에는 공간의 크기라든지 거리에 대한 지각이 발달로 공간을 좀 더 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6세경에는요, 환경이 이제 가정에서 이웃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집니다. 7세경에는요, 방향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발달해 나가는 시기가 되겠고, 8세경에는 좀 더 넓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어떤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때에는요, 학령 전기 때는 나의 세계가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 학령기로 들어와서는 그 사회적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자, 심리성 발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이 되고 성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이제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이 됩니다. 즉 동성애 부모라고 한다면 남자아이는 아빠, 여자아이는 엄마가 되겠죠. 동성애 부모를 동일시, 즉 나도 아빠처럼 해야지, 나도 엄마처럼 해야지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동일시해 나가면서 아이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학습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서 자신의 성 역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동일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역할을 수용해 나가는 시기가 학령기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기,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이 발달을 하고요. 동성 친구와 강한 사회적 유대감도 확립이 되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 입학해서 지적 활동에도 관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운동이나 놀이, 또래 아동들과 어울리고요. 지적, 사회적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기가 학령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서적인 발달입니다. 정서로는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인 측면을 인식해 나가는 시기가 되겠고요. 자신의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이 발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표현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학령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추론을 하고요.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해 나가는 것도 학령기 시기가 되는데요. 즉, 이 시기 때에는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을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늘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에도 아이의 이러한 정서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강점을 공감해 줘야 되겠죠. 너가 지금 많이 속상했구나.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요. 갈등 상황에서 대안적인 표현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요청한다거나 잠깐 쉼을 가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도움이 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 메시지를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는 나, 그리고 타인, 상황을 다 섞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장난감을 던졌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I 메시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너가 장난감을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걱정이 돼. 왜냐하면 다른 친구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이 장난감을 내려놓아 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할 때에 대화하는 방법도 교육시키는 거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또래 활동에서 협력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아동의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상황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아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주시고 또래 활동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기 정신건강의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요. 프로이트는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면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놀이나 어떤 여가 등을 통해서 적당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나갈 수 있을 때에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아동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신건강의 개념을 아동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의 정신건강은요, 유아나 아동의 정신건강은 나이 그리고 그가 처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자기가 처한 발달 단계에 맞게 그리고 대부분의 또래가 보이는 행동을 보이고요. 계속적인 발전을 향해 나갈 때 다른 요소가 없고요. 발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은 건강한 아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동의 정신 건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1차 시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성장 발달은 상호 밀접하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지해 주실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 최대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경향을 아동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아동의 잠재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선생님들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 중 학령기, 학령정기의 특성도 살펴보았습니다. 각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을 이루는데 늘봄 교육의 과정도 정서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놀이로 풀어보는 아이들의 마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